학교 여러분들의 공무원의 지름길을 안내해드릴 태아한국사 취준생 김창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릴 세 가지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한국사의 학습 전략. 두 번째, 공무원 한국사의 공부법. 세 번째, 시험을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전략입니다. 우선 공무원 한국사가 무엇인지 특징부터 저희가 알아야 하는데 보도록 할게요. 우선 암기 과목인 건 알고 있습니다. 양도 엄청나게 많은 암기 과목이죠. 두 번째, 생소한 단어와 낯선 표현이 너무나 난무하는 과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득점 전략 과목으로서 활용되는 것이 한국사라는 과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대안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양이 많은 암기 과목이라면은 이것을 연상기억법이랄지 암기법을 통해서 많은 양을 제가 하나로 줄여드릴 겁니다. 즉, 제 수업의 특징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연상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알려드릴 것이고, 또 난이도가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외울 게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암기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주입시켜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학습 효율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소하고 낯선 표현이 많다고 하는데 이 또한 요즘 말로 제가 다 바꾸어 드릴 겁니다. 가령 어사대, 사원부 어렵잖아요.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은 감사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단어가 있더라도 요즘 말로 바꾸어서 이해를 좀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8분 30초인데 이 8분 30초가 뭐냐? 마지막에 어떤 게 있었어요? 고득점 전략 과목이라 했잖아요. 한국사는 최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이 8분 30초입니다. 8분 30초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남은 시간은 어디에? 국어랄지 영어, 비교적 시간이 많이 드는 과목에다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 수업을 듣는다면은 저는 반드시 8분 30초 안에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방법은요, 문제를 푸는 접근 방법을 알려드릴 것이고, 또한 제가 수석 연구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문제의 로지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정답은 이걸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주제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다 찍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만 딱 보고 이거면 정답은 무조건 이거겠네 라고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분 30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공무원 한국사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공부법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진리가 있느냐?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거냐? 자,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겠죠. 또 복습을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금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집요하게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 바로 발상의 전환 해볼게요. 자,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전환하는데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주간 1일 학습 계획표를 작성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다 알고 있겠죠. 하지만 제가 2년 동안 그 14시간씩 공부를 해봤습니다. 기숙학원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표 짠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달에 250만 원씩 2년간 내면서 배웠던 방법을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자 하는데, 계획표 짜는 거 좋아요. 단 여기서 시간을 체크하는 것도 좋은데 집중한 시간을 여러분들은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제가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한국사를 했다 라고 한다면은 이 와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한 시간이 얼마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은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나의 학습량은 이 정도이기 때문에 무조건을 채우자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기본적인 과목들을 학습하실 것이고요. 주말에는 여분으로 남겨둘 것이고, 그 다음에 비교적 집중할 시간이 적은 과목들을 주말에 채워나가는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체계적인 학습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를 정립해야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제 소개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취준생입니다.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는 취업준비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두려워요. 잘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 두려움도 큽니다. 여러분도 시험 잘 치고 싶은 마음 크잖아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몸도 힘들고, 그 다음에 집중도 안 되는 것 같고 우울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막상 이렇게 나가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어디서 해야 되지? 어디부터 해야 되지? 막막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카메라 안 되죠. 자, 거울 같은 걸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한국사 강사가 될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 한마디가 제가 여기서 서 있게 된 이유가 될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돼서도 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는 공무원이다, 나의 공무원의 삶을 항상 아침마다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인드 정립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있나 없나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에 최적화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험에 최적화요? 어떻게? 신체 리듬부터 여러분들은 신체에 최적화를 시켜야 됩니다. 무엇인가? 구급 공무원을 준비하신다면은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죠. 구급 공무원의 시간 봅니다. 7시 반에 고사장을 개방할 것이고요. 9시 20분이 되면은 입시를 완료할 겁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는 시간은 정확하게 11시 40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체 리듬은 언제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우선 못해도 기상은 7시 반에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씻고 준비를 하고 나서 무조건, 제발 부탁드릴게요, 무조건 9시 20분까지는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11시 40분까지는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 시간만큼은 집중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신체 리듬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년간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처음에 할 때 못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그래가지고 제가 내린 대책이 무엇이었냐, 허벅지에 자물쇠 있잖아요, 자전거 자물쇠. 이걸 묶어가지고 열쇠를 맡깁니다. 맡겨서 이거를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풀어주지 말라 라고 할 정도로 신체 리듬을 맞췄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신체 리듬을 다음과 같은 시간표에 맞게 여러분들도 맞출 것을 제가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항상 인간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 인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나는 분명히 7시 반에 일하고 싶어요. 근데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짜 막 못 일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책보다는 격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단기간 아니죠, 장기 레이스에 있는 구급 공무원 시험, 다른 공무원 시험, 직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레이스잖아요. 그러면은 하루가 무너지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스스로한테 말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걸요. 아, 바보 아니냐, 이것도 못하면서 나중에 무엇을 할 것이냐 라고 하면서 스스로 막 위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채찍도 좋지만 스스로를 너무 깎아내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안 해야 되겠다 하면서 오늘 늦었지만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우리가 꼭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자, 시험을 준비하는 자세는 저는 모든 것을 계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계획이요? 어떻게요? 변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수가 뭐냐? 자, 10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과목마다 여러분들이 이 과목은 한 개를 틀려도 괜찮다라는 것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찍을 상황이 발생하는데 사지선다 중에 2개가 모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뭘 찍겠다는 것도 체크해 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주변에서 다리 떠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침 소리가 많이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수 속에서 여러분들은 극복할 수 있게 나름대로 플랜을 다 세워야 합니다. 이는 제가 수업 시간에 무조건 말씀드릴 거예요. 변수를 줄이는 방법, 모든 경우를 고려해서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는 최대 집중력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